술병을 든 로봇이 넘어질 듯 아슬아슬 취권을 선보입니다. 넘어지는가 싶더니 금세 바닥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공중 제비 돌기는 기본, 3회전 연속 돌기. 벽 찍고 돌기는 물론 봉술과 건법, 쌍절곤 돌리기까지 완벽히 수행합니다. 착지 때 다소 불안정한 순간도 눈에 띄었지만 수십 대 로봇 움직임이 어긋나거나 쓰러지는 등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국영 CCTV 설 특집 프로그램 춘환에 등장한 로봇 무술쇼입니다. 유명 로봇 업체 유니트리 제품으로 스스로 퇴장하지 못했던 지난해 무대와 비교하면 동작 제어, 대형 전환 등이 한층 매끄러워졌습니다. 这些动作可能是在全世界是第一次。去年年初大家做动作或者表演的时候还是颤颤巍巍比较慢，但到现在为止，大家机器人可以做各种高难度的动作。 꽁트에 등장한 손주 로봇은 어린이를 쏙 빼닮았습니다. 로봇과 키가 비슷한 어린이 동작을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他们能照顾我，还能帮我洗衣服呢。 피부와 눈동자, 목의 움직임까지 진짜 사람 같은 바이오닉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입부분에만 12개 구동 모터를 달아서 음성과 입모양 일치까지 구현했습니다. 不辛苦，净骂你孙子了。 4개 로봇 업체가 참여해 40여 년 춘환 역사상 가장 많은 로봇이 등장했는데 고난도 기술을 비롯해 일상생활 활용까지 두루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올해는 첨단 기술 발전과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한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첫 해입니다. 이번 춘환은 그 핵심 축인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 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중국 유니티 로봇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뭐 발차기도 하고 뭐 무술도 하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제품의 완성도, 제조 현장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지 그까지 보여준 거. 이게 뼈아픈 부분인데요. 중국과의 가격 경쟁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따라가기가 좀 벅찬. 단기간에 중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드론은 거의 중국 드론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국방 쪽에서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격차가 조금이 아니고 임진왜란 때 소총과 활 정도? 잃어버린 10년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지금 큰 격차를. 근데 가장 무서운 거는 십수년간 이렇게 모르는 채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4년을) 넘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비극적인 전쟁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기는 드론입니다. 전체 공격의 80% 이상을 드론이 수행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포격에 비해 정밀한 타격,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드론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최신 군사용 드론엔 AI까지 탑재되면서 그 파괴력과 정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건데 우리 군의 드론 전력은 어떨까요? 3년 전 육군이 도입한 교육용 드론은 100대 넘게 줄줄이 추락했는데 중국 부품만 들여와 조립해서 국산처럼 납품한 이른바 택가리 드론이었습니다. 수백억 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 도입 사업에선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이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안 문제 등으로 국산화가 절실한 군사용 드론 분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방위산업청 의뢰로 국방 드론 국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카이스트 윤용진 교수의 진단은 냉정합니다. 5년에서 8년 정도 지금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중국이나 이런 데 뒤처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2위 간의 격차도 큰데 저희 10위권 밖으로 있는데 그 사이 격차는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더 벌어질 것이다. 지금 그러면 운용할 수 있는 국내 제작 드론이 있나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임진왜란 때 소총과 활 정도? 저희는 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첨단 드론 분야에선 이미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어려운 만큼 소부대에서 실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초소형 정찰 드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 사병들의 개인 화기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소총이라든가 수류탄을 들고 다니듯이 근데 앞으로는 드론을 지급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모터와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은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블레이드가 프린팅이 된 단계고 3D 프린팅으로 전장에서 제작하는 거를 미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한 달에 10,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드론들을 각 전장에서 사병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날릴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고 연구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개발과 생산을 함께할 민간 업체를 찾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DJI와 경쟁했던 그런 드론 업체들이 다 대부분 사업을 접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관련 종사자들도 다 이제 없어진 상태고, 그게 이제 앞으로 드론 전까지, 앞으로 이제 국방 전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JI와 지금 현재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불가능하고요. 현재는 지금 현재 제일 잘하고 있는 몇몇 회사들 정말 피눈물 나게 고생해서 서바이벌한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중국과의 기술, 가격 경쟁력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드론도 뭐 모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항법 제어 전문으로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많이 커서 서로 잘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모듈화 시켜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어떤 한두 회사 서바이벌한 회사가 모든 부분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다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몇십 명 수준이라면 거기는 몇백 명 수준이고, 그 다음에 개발 비용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몇십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의 드론은 거의 조 단위의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격차가 지금 현재 있고요. 드론은 로봇의 하위 개념입니다. 드론부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데 로봇은 어떨까요? 로봇의 끝판왕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첨단 기술의 경연장인 CES 현장은 휴머노이드 로봇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전시장 한복판 사각의 링 위에서 한 남성이 로봇과 복싱 대결을 합니다. 키 약 130cm에 몸무게 약 35kg, 중국 유니트리 G1. 권투 선수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로봇과 대결을 벌인 이 남성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20년 경력의 치과 의사 이진균 씨. 평소 로봇에 관심이 많아 의료 현장에 휴머노이드를 도입하는 연구를 카이스트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료 보조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서 왔고요. 일어주세요. 진료 기구를 치과 의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휴머노이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구강 내에 석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환자 입안으로. 석션. 언젠가는 이 휴머노이드가 각 산업계에 적용이 되겠지만 의료 현장에서도 적용이 될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보다 로봇의 가능성을 믿었기에 현장에서 목격한 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섀도우 복싱을 하는데 이 손이 움직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게 빠르죠. 아마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휴머노이드하고 이렇게 대결을 한 치과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옆으로 일부러 계속 사이드 스텝을 밟으면서 옆으로 돌았어요. 저를 쫓아오는지. 실제 대결한 느낌은 어땠을까요? 이 휴머노이드하고 제가 스파링한 시간이 1분 남짓이에요. 근데 만약에 10분 이상 했다고 하면 이 휴머노이드는 지치지 않겠지만 인간은 지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쳤을 때 이 충격을 흡수하는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직접 타격을 해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처럼.
이번 CES의 화두는 단연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도 뜨거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틀라스는 당장이라도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수준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개인장애 로봇에 최적화된 동작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공장 내에서 정말 자동차를 조립하고 또는 이런 제조업 플랜트에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의 상용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로봇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하지만 찬사 뒤에 가려진 숫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가한 휴머노이드 기업 38곳 중 3분의 2가 넘는 26곳이 중국 기업이었고 저마다 상당한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상당하지만 하드웨어 부분에선 가격까지 고려하면 세계 최고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에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특히 로봇의 두뇌를 맞는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아틀라스를 제외하곤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술 격차가 컸고 현재 한국의 휴머노이드 수준을 이제 걸음마를 떼는 유치원 정도 수준으로 보면 저는 중국 휴머노이드는 거의 대학생 수준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로봇 산업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뭐 R&D, 그다음에 기업 계신 분들 전반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보면은 중국이 이제 우리를 앞선 것으로 이제 아마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좀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 취재진은 국내 한 로봇 전문 기업을 찾았습니다. 새로 개발 중인 운반 로봇이 사무실 곳곳을 누빕니다. 이제 다층 이송 배송을 목표로 이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몇 층에 어떤 위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엘리베이터와 통신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는지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인간의 공간에 로봇이 들어올 때 자연스레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사람이랑 같이 탑승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먼저 탑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로봇이 이제 비켜달라 하고 탑승을 해야 되는지 로봇과 이제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됐었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 1층에는 24시간 무인 카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가 당기세요? 나 하프샷 아메리카노 한 잔 담아줘. 하프샷 아메리카노 핫 한 잔 담았어요. 지금 장바구니에 그거 하나 들어가 있네요. 더 추가하실까요? 아니면 결제로 넘어가 볼까요? 결제로 넘어가줘. 주문부터 결제는 물론 커피를 제조하고 서빙까지 모든 과정을 로봇 혼자 해냅니다. 168번님 하프샷 아메리카노 준비됐습니다. 한꺼번에 몰려든 여러 잔의 주문도 문제없이 해냅니다. 모든 메뉴 나왔습니다. 완전 열일 중. 커피를 뽑아주는 일뿐만 아니라 손님과 대화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설명해줘. 지금 보니까 앞에 손님 두 분이 계시네요. 한 분은 밝은 회색 맨투맨을 입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짙은 상의를 입고 서 있네요. 두 분 다 카운터 앞에서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보여요. 주변엔 테이블이랑 의자들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로봇과 사람이 직접 인터랙션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더 그런 기회들과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실제 저희는 액션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이 회사가 사용하는 로봇의 하드웨어가 중국 부품이 주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저 로봇 하드웨어 자체는 어디에서 제작을 하는? 로팔 자체는 지금 중국산이긴 합니다. 로봇 하드웨어 자체는 하지 않고 위에 좀 더 상위 레이어의 로봇 서비스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로. 자체 로봇 개발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중국산 부품을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행동을 유추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이런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제일 빠르게 이제 성장하는 데가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은 부품 레이어를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대규모 자본들이 있고, 사실 그 금액적인 부분만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장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 등 로봇의 핵심 부품 가격만 보면 중국산은 한국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의 이제 뼈아픈 부분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일단 로봇 기능 자체를 연구하는 쪽에서는 중국 로봇을 구매해서 로봇 바디는 그냥 중국 걸 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가격 경쟁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따라가기가 좀 벅찬 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거대하게 구축해 놓은 로봇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낸 냉혹한 현실입니다. 중국은 로봇 부품 자체 생산률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모터, 감속기, 제어기는 물론 센서까지 핵심 부품 대부분을 자체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로봇 생태의 가장 취약한 점이 아마 부품 쪽이거든요. 금융 경제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매출 확대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데, 국내 시장도 너무 작고 수입 보존도가 높다 보니 그게 아마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약하는 아마 좀 요인이 아닐까. 한국 로봇 산업의 약점, 앞서 드론 산업에서 목격했던 패턴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품사들의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품을 국내 로봇 제조사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써야 되는데, 고성능 부품 같은 건 일본 제품을 쓴다든가 아니면 범용 제품은 중국 제품을 쓰다 보니까는 국내 부품사들이 매출 발생하는 게 크게 제약적이죠. 부품 경쟁력이 없다는 건 산업의 기초 체력이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 로봇 산업의 외형이 성장한다 해도 그 속을 채울 실속은 결국 남이 챙기는 기이한 구조가 된 겁니다. 또 해외 부품 가격이 조금만 오르거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순간 우리 로봇 산업은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걸까? 세계 최대 로봇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로봇 산업 육성 정책, 이 두 개가 가장 큰 무기이자 아마 전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중국 현지에서 산업 정책의 변화를 목격한 2차 전지 전문가 김종명 교수. 중국의 장기 투자 전략을 보며 놀랐다고 합니다. 사실 2010년대 가서도 다른 서구의 나라들에 비해서 더 앞서갔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보통의 나라 같으면 중도에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방향을 바꾸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기 쉬울 텐데, 어쨌든 그걸 갖다 꾸준하게 이제 그래서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실 전기자동차가 개발했고 2차 전지 산업이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20년대 들어와서 그게 벚꽃을 피웠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10년 전 선포된 제조 2025. 중국은 로봇을 10대 핵심 전략 산업 최우선 순위에 배치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로봇 산업에선 핵심 부품의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려 전 세계 로봇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재 육성이라는 또 하나의 장기 계획은 중국 로봇 산업의 밑바탕을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지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결과물은 이게 일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천인계획, 백인계획, 뭐 이제 기타 등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중국인 교수들, 연구원들 및 이제 외국인 연구원들 갖다 많이 그렇게 데리고 왔고 해외 우수 인재 확보는 물론 각 지역 산업단지와 대학을 연결해 인재 양성 시스템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뭐 그냥 읽기만 해도 북병대,清华대, USTC, 상해교통대, 저장대 뭐 그 정도만 돼도 사실 탑 클래스고 세계 내에서는. 지역별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분야를 나눠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35년까지 기술 표준과 규칙을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중국 표준 2035를 선포했습니다. 압도적 물량과 속도 그리고 20여 년을 준비한 중국의 총공세. 이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기초과학과 공학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습니다. 똑똑하다는 아이들은 대부분 의대만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정권에선 연구 개발비가 대폭 삭감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산업연구원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보다 우위였던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로봇을 포함한 첨단 산업에서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2026년 CES에서 확인됐듯이 피지컬 AI는 미래 산업의 패권을 가를 결정적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두뇌와 로봇이라는 몸이 결합하는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이미 소리 없는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AI 두뇌로, 중국은 로봇의 몸으로 각자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우리 로봇이 설 자리는 어디일까? 로봇에서 가장 중요하고 난제로 꼽히는 분야는 바로 손입니다. 로봇이 실행하는 최종적인 행위의 성과는 결국 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의 최종 승패는 손의 기술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로봇 손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마치 사람이 작업하는 것 같이 작은 부품을 집어옮깁니다. 정해진 위치에 스티커를 붙이는 정밀한 동작까지 가능합니다. 이 다리만 가지고는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손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이동했을 때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산성 있는 부가가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이즈로 되기 때문에 중국이 로봇의 몸체를 대량으로 찍어내며 시장을 흔들 때 이들은 가장 구현하기 어렵다는 로봇 손에 10년 넘게 매달려 왔습니다. 학습시키지 않아도 이 힘이, 그러니까 내가 잡고자 하는 그 워크가 어떤 방향으로 파지가 되고 있느냐를 이렇게 센서로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 힘의 이 벡터까지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번 CES 현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많은 그 중국 그 업체분들이 오셨는데 거기는 진짜 사람 손을 라이크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은 잘 돌았는데 이제 마감하는 날도 이렇게 가보니까 뭐 서 있는 손도 많고 그 얘기는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이게 빨리는 동작이 되는데 실제 우리처럼 뭔가를 센싱 해가지고 잡고 뭐 강화학습을 하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업체는 사실 되게 드물었고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밀함. 하드웨어 시장 전체를 지배할 수 없다면 로봇의 지능이 육체로 구현되는 가장 결정적인 통로인 손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기술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엔드 이펙터 부분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제 크게 이제 뭐 특기점이 와서 사용이 될 텐데 그때 아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마 로봇 핸드 이쪽일 겁니다.
때문에 중국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구동 부품까지 직접 생산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니크한 핸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모터, 감속기, 제어기 이게 이제 다 있어야만 저희 고유의 디자인도 나오고 고유의 성능도 나오기 때문에 모터는 동일 수준이. 정부의 육성 의지도 국내 로봇 산업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90 정도는 받아줘야. 최근 정부에서 큰 예산을 이제 책정해서 K 휴머노이드라는 대과제를 또 만들고 또 그 휴머노이드를 구성할 수 있는 소재 장비 부품 소부장에 대한 과제 역시 엄청 크게 이제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사이 20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적 총공세를 펼친 중국에선 이미 로봇이 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럴까요? 지난 10년에 대한 반성도 좀 필요할 때이고 일본과 관계가 나빴을 때 우리가 부품을 수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다가 한 2년 만에 우리가 다시 독자적인 기술로 확보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듯이 경쟁력은 현재 조금 부족하지만 꾸준히 우리의 부품 경쟁력도 로봇 쪽에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선점해야 할 새로운 고지를 찾아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아마 제조 경쟁력, 산업 기반 이게 아마 중국과 차별되는 아마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산업 기반을 충분히 활용해야지만 우리나라 제조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이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마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봇 지능 관련해서도 이거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막 출발한 시작이거든요. 그럼 이제 인간의 어떤 행동 데이터를 잘 효율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런 행동 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떤 로봇 지능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출발선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합니다. 중국 로봇의 KO 승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대역전극의 서막을 열 것인가? 대한민국 로봇 산업에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 골든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전기차와 우주선, 휴머노이드 사업까지 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휴머노이드 개발 난이도를 물어봤습니다. How challenging is this versus Cybertruck, Model Y, Model X, Gigafactory? It's harder than any of those things. Right now, we're struggling with the final design of the hardware. Like I said, it's really primarily the hand. 로봇이 인간의 정교한 작업을 대체하기 위해선 조작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그 핵심이 손이란 겁니다. 이 때문에 올해 CES에서도 로봇 업체들은 손으로 사과를 굴리고 카드를 짚고 자동차 부품을 옮기며 저마다 손의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로봇들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차 아틀라스는 손가락이 3개, 중국 유니트리와 테슬라의 옵티머스 등은 5개입니다. 손가락이 많으면 더 유리한 걸까요? 이게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력변수가 떨어집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 3차원 물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으려면 3개가 필요한 거예요. 3개, 4개까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개수보다 더 중요한 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동작 제어 구동 장치인 액추에이터는 무릎이나 어깨에도 들어가지만 손에 쓰이는 건 개발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손은 더 작고 다양한 동작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형의 그리고 사람처럼 악력이 셀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액추에이터 개발이 어떤 로봇 핸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몇 개인지를 업계에서는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10개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10자유도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자유도가 높을수록 섬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제조 현장이라든지 물류센터에서 실제 작업자들이 하던 일을 그리고 하던 도구들을 이제 만져야 되고 다뤄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나 아무래도 이제 다자유도, 아무래도 이제 자유도가 높은 형태의 핸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액추에이터 숫자가 늘어나면 가격은 비싸집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마디는 액추에이터 대신 와이어를 연결해 당기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중국 유니트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 액추에이터 16개만으로 20자유도를 구현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방식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무게를 줄이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와이어가 늘어지면 정밀도가 떨어지고 수리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중시하거나 크기를 중시하는 애들은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마다 액추에이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얇게 만들어서 형태랑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크기랑. 최근 1년 사이 로봇 손만 만드는 전문 스타트업이 전 세계적으로 20개 이상 생겨났습니다. 로봇 액추에이터 분야는 올해 시장 규모만 32조 원에 이르고 연평균 11% 넘는 성장이 예상되면서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SBS 홍현주입니다.